한 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보는 거야. 네. 자, 그 중에서 이제 대륙이동설. 자, 이게 백연어가 주장을 했어요. 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하나였던 대륙, 이 대륙의 이름을 뭐라 불렀죠? 판게야. 판게아라고 불렀지. 네. 자, 대륙이 분리 이동하여 현재와 같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요게 바로 대륙이동설인데, 이 대륙이동설의 자, 원동력은 뭐냐면 멘틀의 대류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 원동력을 설명 못했죠. 네. 설명 못했기 때문에 예, 죽었던 이론이야 다시. 자, 그런데 대륙이동설을 제안할 때 분명히 증거를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네. 자, 증거로 첫 번째가 뭐냐면 먼 두 대륙에 해안선이 일치를 해. 네. 자, 이 해안선이 가장 잘 일치하는 게 남아메리카 동쪽과 아프리카의 서쪽이죠. 네. 요 해안선이 딱 일치하더란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먼 두 대륙에서 희귀종의 화석이 발견이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화석은 무슨 뭐 공룡 이름처럼 나와 있지만 이거는 파충류 화석이에요. 공룡이 아니야. 네. 공룡 아니다. 자, 이런 희귀종의 화석이 발견되면은 옛날에 같은 생물들이 같은 곳에 모여 있다가 분리되면서 화석이 양쪽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먼 두 대륙의 지질 구조의 유사성과 산맥 같은 경우에도 끊어질 수가 있죠. 네. 산맥의 연속성이 나타나더래. 자, 이런 거를 예를 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빙하 분포 흔적과 이동 방향을 조사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예전에 과거에 빙하는 대부분 남극 대륙에 있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남극의 대륙들이 모여 있던 것들이 자, 빙하의 이동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붙여보니까 하나로 붙더라라는 얘기야. 자, 이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불렀어요. 자, 대륙 이동설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 대륙 이동설은 죽었던 학설이야. 그런데 미국의 두 학자가 멘틀 대류설을 발표를 해요. 네. 자, 멘틀 대류설은 뭐냐면, 멘틀도 쉽게 얘기하면은 열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어떤 지역이 발달을 하냐면 해령, V자의 열곡이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틀 대류, 자, 하강부에서는 뒤쪽에서 또 나와요. 해구, 호상 열도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런데 자, 역시 멘틀 대류설도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해. 자, 이게 그 멘틀 대류설의 한계예요. 이렇게 해서 자,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까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자, 해저 지형 탐사 지형. 음향 측심법이라는 음향 측심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네. 음향 측심법. 자, 이거는 음파를 쏘는 거야. 음파를 쏴서 자, 해저에 쭉 들어가서 지면에 해저 있죠? 바닥에 딱 부딪혀서 충돌해서 반사되어 오는 파를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죠. 수심은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음파 속도에다가 자, 왕복 시간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자, 수심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해. 근데 해저 지형은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대륙 지각의 대륙이고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그 다음에 해구, 해구로부터 이렇게 여기에 V자 이런 형태로 돼 있고 그리고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대륙붕. 그 다음에 여기가 대륙사면. 그 다음 여기 또 평평한 데가 대륙대라고 부르고 여기가 해구야. 네. 그리고 요 평평한 요거를 심해저 평원. 그 다음에 여기가 해령 이렇게 되거든. 네. 자, 그런데 요 바닷속에는 이렇게 화산에 의해서 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해산이라고 불러요. 바닷속에 잠긴 산이고 네. 요 물 밖으로 나온 거를 화산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던 것이 여기가 이렇게 침식이 돼서 위에가 평평하게 되잖아. 네. 위에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정해산이라고 불러요. 이쪽이 이렇게 평평해져. 요걸 평정해산. 자, 요거는 그닥 크게 뭐 관심 가지지 않아도 돼. 그냥 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해구와 해령을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 네. 자, 그랬을 때 이거 봐봐. 여기에서 배가 자, 이제 쭉 앞으로 진행하면서 음파를 바닥으로 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림을 보면은 있지? 자, 거리에 따라 이게 시간이야. 자, 시간을 보면은 배가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깊이가 얕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다가 점점점 깊어져. 저 그림을 거꾸로 세운 거와 똑같아. 이렇게 됐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있지.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의 이렇게 돼요. 네. 시간이.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봐봐. 굉장히 깊은 곳이죠. 시간이 오래 걸렸지. 여기가 해구야.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톡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해령인데, 네. 자, 해령에서 양쪽으로 가봐. 수심이 어때? 얕아. 아, 수심이 깊어지는 거지.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 자료를 해석할 때는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얕아져요. 알겠니? 네. 요거를 우리가 해저지형 탐사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3페이지에 탐구 자료 해석하기가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 한번 보자.
자, 거기에 태평양이라고 있는 곳에 네. A 쪽이 있고 B 쪽이 있지. 네. A 쪽이 어느 쪽이냐면 일본 바로 밑에 쪽이야. 네. 거기 막 어, 점점점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일본 쪽이거든. 네. 그래, A 쪽이 일본 있는 쪽에 해구라는 걸 알아야 돼. 네. 그리고 B 쪽은 자, 남아메리카 있는 쪽이죠. 왼쪽으로. 네. 거기가 동태평양 해령이 있는 쪽이에요. 네. 나중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자, 우선 봐봐. 자, A 쪽을 자료를 봐봐. 탐사 지점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 지점이 어디니? 6번이요. 6번이죠. 그러면 네. 6번에 그 시간에다가 자, 음파 속도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수심이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B 지점을 봐봐. 어디가 시간이 제일 조금 걸렸니? 6번이요. 6-죠. 6-라고 나와 있는 곳. 네. 6-에서 양쪽으로 가봐.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네. 그러면은 6-는 해령이 발달해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밑에 해석한 거 봐. 자, A 지점에 수심 나와 있죠. 네. 6번에서는 7,000m가 넘잖아. 네. 그래. 그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졌죠. 네.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자, 6번 지점에서 위로 수심이 툭 튀어 올라오니까 수심이 제일 얕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서 해령이 발달해 있구나. 이렇게 알아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저 지형을 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양저 확장설로 들어갑시다.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자, 해양저 확장설은 쉽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 쉽게 이런 거야.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은 넓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근데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삼는 게 있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암석 나이와 퇴적물 두께가 두꺼워진다, 야. 네. 이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그림들이 간혹 나오거든. 한 지점에서 양쪽으로 할수록 이렇게 증가를 해. 네. 자, 이 점이 어디냐면 해령이 되는 거예요.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암석 나이이거나 퇴적물 두께가 되겠죠? 네. 어,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해양저 확장설의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가 있냐면, 자, 이거예요. 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자, 멀어졌더니 암석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 두께도 두꺼워지고 이 해양저에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변환단층을 발견을 해요. 자, 이거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변환단층이 발견된 것으로 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삼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네. 이 변환단층은 이 판과 판의 이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존재하거든. 네. 그러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판이 분명히 멀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자,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져요. 자, 이것도 역시 이 해양저학장설의 증거로 삼았다는 얘기야. 그 다음 네 번째 증거가 뭐냐면, 네 번째가, 자,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줄무늬에 대칭적 풍포가 일어나요. 네.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자,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해양저학장설의 증거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지자기가 뭔지를 배우면 될 거거든. 네. 자, 고지자기 이거를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갈 거야. 자, 고지자기 변화와 이제 대륙의 이동을 볼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보기 위해서 고지작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자기장을 한번 배워보자. 자, 자기장은 자, 우리가 자석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봐봐. 막대 자석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고 보자. 이쪽에 N극이고 이쪽에 S극이라고 하면은 자,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거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자, 무슨 방향과 같냐면, 자기력선 방향은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하고 같아요. 네. 요거하고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주변에다가 있지. 선생님이 나침반을 한번 이렇게 놨다고 해볼까요? 자, 여기에 4개 나침반의 위치를 놨다고 해보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 N극이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 자기력선의 방향이 N극의 방향이라니까 N극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N극을 가리켜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렇게 양옆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지. 네. 그래서 아래쪽을 가리키겠지. 그리고 네. 아래에 있는 건 뒤로 가는 방향이잖아. 네. 그러니까 N극이 이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기력선이라고 불러. 근데 고지자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 자, 고지자기. 이건 뭐냐면 암석 속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의 잔류자기라고 불러요. 암석 속에 남아있는 과거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그 당시에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그 방향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즉 네. 무슨 얘기냐면 암석이 만들어질 때 마그마가 녹은 다음에 굳겠지. 네. 그러면 그 액체 상태 마그마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물질들 마그마 속에 있는 물질 중에 자성을 띠는 물질이 있어요. 네. 자기의 성질을 띠는 물질들은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 자기장 방향대로 나열을 해.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암석 속의 자기장의 방향은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 이미 딱 고정됐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구를 자 이제 봐봐. 지구를 하나 이렇게 2개를 그려볼 테니까 자, 이 지구를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라고 보자. 그리고
현재 이거를 정자극기라고 불러. 네. 현재를 정자극기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북쪽이 S극이고 남쪽이 N극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냐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그림이겠지. 네. 이게 현재 정자극기야. 그런데 자, 과거의 자기 중에 지구의 자기 중에 있지. 자, 요쪽이 S극이고 여기가 N극일 때가 있었어. 이거를 역자극기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지지. 네. 그럼 잘 봐봐. 현재는 남반구에서 자기력선이 땅에서 나오는 거죠. 네. 땅에서 나와서 북반구에서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기력선이. 네. 이 형태가 정자극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를 잔류자기, 암석 속에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고지자기라고 불러. 그러면 이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지자기를 측정하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거기 뭐라고 나 있어? 과거 지구 자기장 방향 알 수 있죠? 네. 지구 자기장 방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의 위치. 자극의 위치는 이게 자극이야. 여기 N극과 S극의 지표와 딱 만나는 점 있지? 네. 여기를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 자극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암석 생성 당시 그 암석에 생성된 위도를 알 수 있어요. 위도. 네. 위도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자기를 왜 측정하느냐라고 한다면 저 세 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암석은 북반구에서 만들어졌는지 남반구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지. 네. 알겠니? 네. 그래. 이거를 고지자기를 측정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밑에 두 번째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지구 자기장은 지구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장 세기가 센 거예요. 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무슨 방향과 같다 그랬죠?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같다. 그치? 네.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면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자, 거기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 다른 건 보지 말고 네. 복각이라는 것만 알자. 자, 복각. 복각이 있고 평각이 있고 그런데 평각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가 2에서나 나오고 여기선 중요하지 않아. 복각이 중요해. 복각이라는 건 뭐냐면 나침반의 N극이 수평면에 대하여 수평면에서 지면으로 자 이거를 나침반의 N 또는 S극이라고 한다. 수평면에서 지면으로 기울어진다는 얘예요. 이거를 복각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복각을 측정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걸 측정해서 암석 생성 당시에
위도를 알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러면 자, 이게 우리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우리가 아까 자, 이게 북반구야. 네. 북반구에 이게 지면이에요, 지면. 자, 지면에 자기력선은 북반구에서는 지면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네. 이렇게 이게 자기력선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나침반을 이렇게 수평하게 놨다고 해봐.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여기를 가리키느냐? 이렇게 가리키지 않겠지. 네. 왜냐면 나침반의 N극은 자기력선 방향을 따져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나침반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잖아. 네. 그러면 수평면에 대해서 기울어지잖아. 네. 근데 지금 N극이 기울어졌지. 네. 요게 복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적도에서는 자, 자석의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 적도. 자기 적도에서는 나침반이 기울지를 않아. 복각이 0이에요. 근데 남반구에서 봐봐. 남반구. 자, 남반구는 N극이 있으니까 자기력선이 나온다 그랬지? 네. 그러면 자, 여기에 나침반을 이렇게 수평하게 두면은 무슨 극이 아래로 내려가겠니? 여기가 N극이니까 여기가 S극이 지면 쪽으로 내려가겠지. 네. 그래, 요게 여기에서는 복각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따져줬냐면 자, N극이 아래로 내려갈 때는 복각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어. 그래서 자, 북반구에서는 N극이 지면 쪽으로 내려가요. 쪽으로 기운다. 이 기우는 것을 플러스로 표시하기로 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남반구는 S극이 지면 쪽으로 내려가겠죠. 네. 요거를 우리는 복각은 마이너스로 표현하기로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복각이 플러스다. 그러면 그냥 북반구구나. 그리고 복각은 자, 복각은 자극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니? 커진다죠. 만약에 자, 여기가 S극이라고 해봐. 요 지면에 S극. 그러면 나침반을 위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나침반에 수평하게 절대 안 쓰죠. 수직하게 써야지. 네. N극이 S극을 가리켜야 되니까 수직하게 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양극에서는 자극의 위치에서는 복각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각을 측정해서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알 수 있고 복각이 클수록 위도가 더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니? 네. 그거만 알면 돼. 평각은 몰라도 돼요. 음.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측정해 봤어요. 자, 자북의 이동 경로와 대륙 이동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이 고지자기를 측정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냈냐면 대륙이 이동했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자북의 위치는 몇 군데가 있을 수 있니? 하나. 한 곳이죠? 네. 한 곳밖에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야. 어떤 땅에 있지? 어떤 땅에 이 점이 자북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자북이라고 해봐. S극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암석과 이쪽에서 만들어진 암석은 자, 얘는 이 방향으로 가리켜야죠. 이렇게 이 방향. 네.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거든. 네.
근데 이 부분이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해봐. 그러면 요점이 한 점이 되지 않고 얘가 가리키는 방향과 얘가 가리키는 방향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겠지. 네. 그러면 자북의 위치가 두 군데가 나올 수 있잖아. 네. 그래. 그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지. 자,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네. 살펴보니 경로가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나타나요. 네. 자, 나타났다. 그런데 자북의 위치는 한 곳이므로 두 방향의 두 경로를 자, 일치시켜 봤어. 자, 일치시켰더니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더라는 얘기야. 네. 자, 그러면 자, 결국 자북 이동 경로가 두 곳으로 나타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다? 대륙이 그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네. 알겠니? 네. 자, 그 밑에 경로 두 가지가 나왔죠.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고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 네. 자, 지금 그 두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 있잖아. 네. 근데 이 두 방향을 일치시켜 봤지. 네. 일치시켰더니 어떠니? 아래 시커먼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 버린다. 네. 그래. 그렇게 하나로 합쳐진 게 이제 서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두 곳으로 나타났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 지자기 북극, 자, 자북극의 이동 경로, 이거를 알아내는 거는, 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자, 위에서, 자, 이렇게 이게 지구의 적도라고 보자. 이게 지구 적도. 지구 적도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막 이동 경로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막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요곳에 이게 자북극이었다는 얘기거든. 네. 근데 자북극이 그전에는 여기였느냐? 아니라는 얘기야. 자북극은 항상 현재 자북극의 위치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당시에 왜 자북극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북극이 이동한 것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자북극은 실제로는 이동해 안 해? 아니. 안 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봐봐. 자, 6페이지 보면은 이 복각을 측정해서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을 때, 자, 어떻게 인도 대륙이 이동했는지를 보여주거든. 네. 자, 거기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복각이 마이너스였지. 네. 그러다가 자, 위도가 0도일 때 복각이 0도지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 복각이 플러스로 변했지. 네. 그게 복각의 변화예요. 인도가 이동함에 따라. 자, 네. 그런데 자, 오른쪽 두 번째 그림 봐봐. 자, 거기 보면은 7,100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은 적도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지. 네. 그놈이 점점 올라와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죠. 네. 네, 그 밑에 자료 해석을 볼 거야.
자, 거기 탐구 결과를 보니까 자, 두 개만 해보자. 7,100만 년 전에는 100만 년 전에는 자, 여기가 복각이 몇 도였냐면 마이너스 약 49도네. 그러니까 위도가 어디냐면 약 30도 S죠. 네. 남반구야, 남반구. 적도 아래. 근데 이놈이 자 어디냐면 1,000만 년이라고 보자. 1,000만 년. 자, 1,0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몇 도로 변했어? 30도. 30도. 이거는 플러스니까 북반구로 올라왔네. 네. 위도가 얼마냐면 약 16도야. 네. 16도 N이죠. 네. 북반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7,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까지 이동 속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위도는 몇 도 올라왔니? 46도. 46도 올라왔죠. 네. 그런데 46도 올라왔는데 1도당 거기에 110km라고 나와 있지. 네. 1도에 110km야. 그러면은 자,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가요? 네.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몇 년 걸렸어? 6,100만 년 걸렸지. 네. 6,100만 년 동안에 자, 46도 올라왔죠. 네. 46도, 1도당 110km야. 이거를 이제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자, 1km는 1000m, 1m는 100cm. 그러면 1km는 10의 5승cm네. 네. 요거를 곱하면은 자, 1년에 몇 cm 이동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 네. 그렇게 해서 거기 평균 속도를 계산을 다 해놨어요. 네. 그랬더니 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위로 올라올수록 평균 속도는 어떤 느려지죠. 네. 왜 그러냐면 자, 충돌했단 말이야. 충돌하면 당연히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겠지.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간격이 점점점 좁아졌지. 네. 이게 바로 인도 대륙의 복각의 변화를 측정해서 우리가 남반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북반구까지 올라왔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도 대륙의 변화까지도 알아봤어.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혹시 있나요? 아니에요.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또 판구조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제 드디어 판구조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판구조론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지각은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크고 작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과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학설을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불러. 그러면 여기에서는 판은 자, 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지표에서 지하 약 100km 정도의 암석권을 판이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만을 우리는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은 두 종류의 판이 있어. 자, 대륙판이 있어요. 자, 대륙판은 약 35km 두께를 갖고요. 두꺼워요. 그리고 대륙판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고요. 자, 여기부터 잘 알아둬봐.
자, 대륙판은 화강암질 암석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대륙 지각이 녹아서 된 마그마는 무슨 암질 마그마일까? 화강. 맞아요. 화강암질 암석이요. 화강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마그마로 얘기할 때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네. 그러니까 대륙판이 화강암질로 돼 있으니까 대륙판이 녹으면은 당연히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네. 자, 밀도는 거기 잘못 나왔어요.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선생님 오타를 냈네. 네. 자, 해양판이 있어요. 두께는 약 5km 정도의 두께를 갖는데 네. 여기에 현무암질 암석으로 돼 있어. 그러면 해양 지각이 녹으면 모두 무슨 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겠니? 음, 당연히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마그마가 생기는지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네.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이거는 현무암질이다. 이렇게 알아둬야지. 자, 그리고 얘는 밀도가 3.0이에요. 이것도 잘못 나왔니? 네. 고쳐주세요. 이걸 우리는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혔다고 봐봐. 인주야, 딱 부딪혔어. 밀도는 누가 더 커? 해양판. 해양판이 더 크니까 해양판 밑으로 스며들겠다. 네. 이럴 때를 우리는 섭입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섭입, 가라앉는다. 네. 그리고 이제 연약권이라는 게 있거든. 네. 연약권은 100에서부터 400km 정도까지의 깊이, 얘는 자 부분 용융이 돼 있어요. 부분 용융된 멘틀이라고 불러요. 음, 자, 그래서 이 연약권에서는 있지,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거든. 네. 급격히 감소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 네. 맞아요. 자, 이곳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판이 연약권의 이동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게 100km라고 해요. 요걸 판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요 밑에는 판이 아닌 거지? 네. 여기가 연약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는 자, 대륙지가 자, 요렇게 요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게 대륙지가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릴까? 그냥 간단하게 해령해고 빼고 자,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다음에 요렇게 그려서 자, 요게 판 100km. 여기 두꺼우니까 대륙지각. 여기는 해양지각. 그리고 여기는 멘틀인데 상부 멘틀이죠. 최상부. 네. 요거를 우리는 암석권이라 그래서 판이라고 하고 요 밑에는 판이 아니다. 여기는 연약권이라고 부른다. 알겠네? 네. 이렇게 판과 연약권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판의 경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네. 판의 경계를 배울 거야. 자, 그런데 책에서는 있지, 모든 책에서는 판의 경계를 어떻게 나오냐면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발산형 경계, 그 다음 보조형 경계 이렇게 나오는데 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해령, 해구, 변환단층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네. 자, 그러면 판의 경계에서 해령. 자, 해령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정리해 줄 거예요. 네. 해령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얘는 생성경계.
그 다음에 발산경계. 지열이 크다. 그리고 V자에 열곡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석 나이 젊다. 암석 나이 적다. 퇴적물 두께 얇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는 정단층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해령에서는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모두 다 일어나. 잘못 썼다.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구. 그러면 해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이 용어는 소멸경계, 그 다음에 수렴경계, 지열이 작다, 그 다음에 암석 나이 많다, 퇴적물 두께 두껍다, 역단층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니오프 지진대 요게 있고, 호상열도 화산섬이에요. 네. 호상열도가 발달을 하고, 자, 호상열도 화산섬이라 그랬으니까 화산활동 있어 없어? 있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천발지진하고 신발지진이 함께 일어나는 곳이 해구야. 그 다음 세 번째, 변환단층은 보존경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천발 지진은 일어나요. 근데 화산활동 없다라고 알아두면 돼. 없다. 자, 이렇게 이 세 개의 경계를 알아두면 돼요. 네. 자, 이 단원에서는 있지. 내가 요 그림만 딱 보고도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지도상에 위치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우선 설명을 한번 해보자. 자, 해구 먼저 설명할 테니까 봐봐. 이렇게 해령, 여기가 해구, 그 다음에 여기가 해령. 자, 여기가 판이야. 판인데, 자, 여기가 해령인데요. 자, 여기서 가열이 돼. 자, 가열이 되면 열을 가지고 상승하지. 네. 봐봐, 열 가지고 상승해. 자, 상승하면 이거는 판이 아니었죠. 네. 이때는. 자, 여기는 판이 아니었는데 올라와서 판이 된 거니? 네. 그러면 판이 만들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생성. 판이 만들어지는 경계다. 자, 그 다음에 양쪽으로 올라온 놈은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갈 거야. 네. 달라지죠? 네. 흩어진다. 발산이야. 발산. 흩어진다는 게 발산. 그리고 여기서 열을 가지고 올라왔지. 네. 그러면 여기선 열을 많이 내놓지. 네. 그래서 지열이 크다. 네. 그 다음에 이곳을 V자의 계곡인데 열이 많이 나오는 계곡이라 해서 열곡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V자의 열곡. 알겠니? 네. 그리고 이제 막 생긴 암석이니까 암석 날이 적겠지. 네.
그 다음 퇴적물도 얇겠죠. 네. 그리고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단층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자 여기 봐봐. 여기에서는 가열된 게 상승을 하지. 네. 자 우리가 뒤쪽에서도 배우겠지만 마그마 생성 조건에서 자 압력이 감소하면은 용융점이 낮아져. 녹는 점이. 그래서 마그마가 여기에 계속 공급되는 경우가 있거든. 네. 이 마그마를 열점이라 하는데 이 마그마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령 쪽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얘네들 우리가 종이 한 장을 찢을 때도 소리 나잖아. 네. 양쪽으로 갈라질 때 여기서부터 갈라지겠지. 네. 그러면 지진 나오겠지. 근데 네. 이 깊이가 어때? 얕지. 네. 100km 이내일 때를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자, 요게 바로 해령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해군데, 봐봐. 자, 이제 해령에서 열을 가지고 올라왔던 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여기는 판이었지만 여긴 판이 아니지. 네. 판이 사라지죠. 네. 그래서 소멸, 판이 죽는 경계. 그리고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모이지. 네. 수렴이야, 그게 수렴. 그 다음에 열을 가지고 올랐던 게 이동하는 동안에 식잖아. 네. 그러면 지열이 작겠지. 네. 그리고 자 이동하는 동안 암석 나이도 먹지요. 네. 암석 나이 많아질 거고. 그동안 퇴적물들은 더 두껍게 쌓이겠죠. 네. 그리고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면 역단층이 발달이 돼. 그 다음 베니오프 지진대는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자 여기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스며들면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지. 네. 요 경계를 베니오프 지진대 지진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지진대에서는 스치고 지나가면서 마찰 때문에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네. 이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서 섬들이 만들어져요. 이 섬들이 잔뜩 점점 붙어 있어요. 이거를 호 모양처럼 화산이 섬을 만들었다 그래서 호 모양의 섬, 화산섬. 그래서 호상열도라. 알겠지? 네. 자, 호상열도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진은 어떤 지진인지 봐봐. 자, 여기에서 일어나면 진원의 깊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네. 근데 여기서 일어나면 굉장히 깊지. 네. 그래서 천발과 신발 지진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해구 쪽은 자 이거 봐.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지.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심해저 확장설, 대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삼았던 거잖아. 네. 해구에서 자 모여서 암석이 죽어요. 알겠니? 네. 그러니까 태어나는 곳이 있고 죽는 곳이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바로 해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 우리나라 이렇게 포항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네. 요걸 A 동해 요걸 B라고 하고 이걸 일본 우리나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동해 일본 해구 이렇게 돼 있거든. 네. 자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는 일본 여기는 태평양의 해령. 자 그러면 해령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일본 쪽으로 들어가겠지. 네. 이게 일본 해구예요. 자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이 깊이는 어때? 얕지? 네. 천발이야 천발. 자 일본에서 지진은 천발이기 때문에 얕아. 진원의 깊이가.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나올 거야. 근데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깊지. 네. 그러면 올라오는 동안에 약해질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의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요게 해령과 해구에 대한 설명이었어.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네. 지금 우리 윤주가 조금 졸린 듯한 표정이 있어서. 네. 그치? 네. 선생님 기가 막히게 알아내죠? 네. 어,
선생님이 왜 그런 걸 잘하냐면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수험생들 막 시험 감독도 들어가고 했었거든. 네. 대학 시험 보는 애들. 그러면은 또 애들 대학생들 시험 볼 때도 시험 감독 들어가고 하면은 아, 저 녀석이 컨닝하려고 눈치 보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지. 그냥 앞에 딱 쓰면 다 보여. 뭐 그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 표정 딱 보면 아, 저 녀석 졸리구나 금방 알아. 네. 눈만 봐도 알거든. 네. 자, 이제 자, 뭘 배울 거냐면 변환단층을 보자. 변환단층. 변환단층은 해저지형을 아까 그림하고 그린 거를 약간 이렇게 틀어서 그릴 거야. 이렇게. 자, 이게 해저지형이고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네. 케이크 자르듯이 비스듬하게 잘랐어. 자, 그랬을 때 바닷속의 해령이 모두 일직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령이 어긋나 있어요. 여기가 해령, 여기도 해령 이렇게 어긋나 있다고요. 네.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여기가 해령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동해야겠지. 네. 여기도 해령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요. 네. 그러면 요 부분 봐봐. 요 부분. 해령과 해령 사이에 위에 판은 왼쪽, 아래 판은 오른쪽으로 가지. 네.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스치고 이동하잖아.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보존 경계인 변환단층이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스치고 지날 뿐이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보존된다. 네. 그리고 판이 스칠 때니까 진원은 100km 내에 있겠지. 네. 그래서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 활동은 없어요. 알겠냐? 네. 요게 바로 7페이지에 대한 거 외우는 방법이야. 네. 이해됐어? 네. 자, 오늘은 윤주야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한 거를 이제 윤주가 외우고 네. 다음 시간에는 8페이지 펴봐봐. 다음 장. 그 다음 장에 선생님이 여기도 오타를 꽤 많이 냈어. 자, 8페이지에 보면은 지도 하나 나오지. 네. 이 지도에 선생님이 만약에 자, 마리아나 해구 어딜까라고 하면 바로 찾아야 돼. 그 그림으로 마리아나 해구가 어디인지 모르겠지. 네. 그래. 이런 거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각 지역에 이걸 먼저 외우고 와야 돼. 해구, 해령, 변환단층 이걸 먼저 외우고 오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게. 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안류산 해구, 일본 해구, 그 다음에 또 칠레 해구. 자, 여기 봐. 해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공통이야, 이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야? 무슨 판과 무슨 판의 수렴 경계 그리고 섭입형 뭐 섭입형이 있고 충돌형이라는 게 있거든. 이런 거를 비교해서 각 지도에서 바로 찾는 거를 알려줄 거예요. 알겠니? 네.